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기능입니다. 기능. 자, 기능은 이제 또 어디서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같고 요거는 옳고죠. 자, 표제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요. 같고 옳고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뭐로 나눠지느냐? 자,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 이렇게 나눠지네요. 사실의 등기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놓을래요. 이제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부동산 표시의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는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이에요? 자,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자, 첫 번째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권리의 등기네요. 권리의 등기는 여기에다 갖고하고 얼구의 등기라고 우리가 해놔야 되겠네요. 얼구의 등기. 자, 갖고는 동그라미 쳐놓고 갖고는 며칠이에요? 60일. 이렇게 첨가해놓고 갖고 얼구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갖고 얼구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밑선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몇 개 적어보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보죠. 요 밑선에다 이제 접수번호라고 써봐요. 접수번호. 요거 이제 선이 있죠. 요 선 사이에다가 접수번호.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라고 써보고요. 자,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한번 써보고요. 가등기 밑선에다가. 자, 부기등기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한번 써놔봐요. 유형. 그럼 오늘은 이제 자주 출제되는 5개를 한번 써봤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써먹어 봅시다, 이제. 자, 접수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또 까먹었다. 접수번호는 권리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실의 등기 X, 권리의 등기 O. 요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추정력은 요거는 추자죠. 추라는 것은 추측이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추정력은 표제부에 줄 필요는 없네요. 어디에 인정되죠? 권리의 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그럼 표제부에는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죠. 요거는 O가 되는 거네요. 자, 부기등기는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부기등기는 갖고 얼구만 가능해요. 자, 무효등기 유형은 표제부는 유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X, 요거는 뭐예요? O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표제부하고 권리의 등기하고 사실의 등기 실익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별표를 5개 넣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놔야 돼요.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강론 기본서에 가서 이제 이걸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접수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접수번호는 어디에만 기록돼? 권리의 등기. 자, 추정력은 언제만 인정이 돼요? 자, 권리의 등기.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 불인정, 권리의 등기 인정. 자, 부기등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주등기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작년, 재작년에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표제부 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네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 언제나 뭐서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일까요? 열실 등기. 그 자리에다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카트해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노란 집을 빨간 표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만 인정이 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노란 집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멸실 등기. 빨간 집은 소유권 보전 등기. 요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민법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아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울 날이 많아요. 몇 번 배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배우게 돼.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총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역할에 대해서 접수번호는 역할을 못해요. 뭐만 기록이 돼요? 접수 일자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와요.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직접 해줄 수 있어. 직권 등기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나중에 가능한 걸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일까요?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가 되는 거지. 항상 권리라는 것은 이해관계는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로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요걸 머리에 담고만 있지 말고 요걸 이제 암기를 해놔야 돼.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뭐요?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이제 뭐에 따른 분류죠? 내용.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부의 내용,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뭐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그럼 뭐예요? 자, 기입등기란 새롭다. 그래서 요 밑에다 새라고 써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다. 자, 그러면 기입등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등기부를 아까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봤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각구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뭐예요? 보전은 새롭다.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장해주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기입등기는 그 밑에 보전 동그라미잖아요. 자, 보전. A가 B한테 팔았어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죠.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이전은 새롭다라는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뭘까요? 설정. 한번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요거는 요건을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보전, 설정, 이전 거기에다가 별표를 3개를 딱 해놔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 어디로 연결될까요? 또 까먹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거. 한마디로 영수증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어디에서? 보전과 설정과 이전에서. 그럼 아까 등기필 정보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연결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의 소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1. 소유권 보전 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전세권 변경 등기. 5번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정답은 전세 등기. 꽂혀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만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필 정보라는 개념을 알면 되는 거잖아.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기입등기도 잃어봐요. 새롭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등기는 가로 안에 후발적 일부 줄 쳐놓으세요. 자, 경정등기는 가로 안에 원시적 일부 줄 쳐놔봐요.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거기 밑에 변경.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공통점은 뭘까요? 일부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을 저희가 인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변경과 경정 사이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주소의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럼 이렇게 하사를 변화서 이때는 변경 등기네. 자, 주소의 변경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표제부 변경 등기가 되는 거네요. 자, 주소의 경우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이때는 경정등기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 본인이 결정.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제가 그러면 앉아서 제가 뭐예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후발적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근데 경정등기는 요 밑에다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동일성이야. 자, 전사실과 후사실이 동일해야 돼. 이 동일성이 참 나중에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민법에서도 동일성이 많이 써먹듯이 우리 경정등기는 특히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갑성이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우기로 등기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재우기를 등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정등기에 어한다. 어떨까요? X가 되죠. 갑성이와 재우기는 다르거든. 동일성이 입에돼서 이때는 경정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경정등기는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그렇죠. 그러면 갑성이로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재우기를 등기해달라.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재우기를 말소하고 갑성이를 다시 신청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갑성이와 재우기는 다르다. 무슨 성 입에요? 동일성 입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경정등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페이지에 이제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가 나와 있네. 말소 등기는 거기 가로 안에 등기의 전부 소멸 줄쳐놔 봐요. 자, 전부 소멸 찾았어요? 자, 4페이지. 자, 4페이지 말소 등기. 자, 밑에 있어요. 예, 말소 등기는 등기의 전부 소멸이네. 자, 그럼 말소 등기는 그 옆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 등기는 별표가 하나예요. 별표가 하나 늘 또 출제가 돼요.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해야 돼. 전부 소멸해야 돼. 전부 소멸해야 돼. 권리적 측면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멸실 등기가 나와요.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등기부에 전부 멸실 이렇게 이제 멸실 등기는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요.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 자, 그럼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 불탄다는 것은 뭐예요? 멸실, 사실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이 돼요. 근데 전부가 멸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변경 등기야. 일부 후발적 사유.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A가 집다. 그럼 자, 봐봐요.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멸실 등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OX. 자, 소화가 아직 안 됐다라는 소리네.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뭘 문 닫아야 돼? 표제부를 문 닫아야 되겠네. 표제부는 그러면 뭐예요? 1개월의 등기를 가.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멸실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 그렇죠? 자, 회복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 찾았어요? 예, 말소 회복 등기는 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봐요. 자,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A4 용지예요. A4 용지. 자신의 이름을 써봐요. 자신의 이름을. 근데 옛날에 요거 봐봐요. 이거 봐요. 변현아. 아, 얘가 참 독정이죠, 독정. 진짜 독정이에요. 야간 수강생인데 6개월 만에 합격했죠. 6개월 만에. 대단한 여자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뭐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예요? 야간 수업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려고 보따리 있으면 벌써 책을 들고 와요. 선생님 질문 받으세요. 질문을 한 가지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책을 통째로 가져와서 2시간 동안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완전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공부하러 온 거야, 공부하러 온 거. 그래서 2시간 동안 질문 안 받아줄 수 있는데 그 가방 싸가지고 갈 수도 없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둘이 앉아서 뭐예요? 스타디를 하는 거야, 둘이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성남에 있을 거예요, 성남에 있다고, 뭐, 마지막 연락처가 온 게, 한 10년 전에 수강생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성남에 있다고 뭐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물어봐요. 자, 말소 등기 인정이 안 되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준비물 해라. 그래서 준비물은 A4 용지. 그 다음에 지우개. 자, 그러면 이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았어요. 제가 이름 잘 모르거든.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랬더니 이름을 썼어요.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요.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요. 그래,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하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란 인정, 불인정.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네. 다음 중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말소 등기도 인정된다. 어때? X. 이름 또 써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썼어요? 변현아. 그게 바로 읽어봐요. 앞으로 하나요.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네.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말소 대상, 난 지금 문제 풀 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앞에 말소 대상이 없는데 무슨 말소 회복 등기 대상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도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라고 쓰고 말소 회복 등기는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봐봐요. 자,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전부도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네. 일부가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부적법 말소 줄쳐놔요. 부적법 말소 줄쳐놓고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말소했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 인정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자발적 말소하고 등기가 나대. 말소 회복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나 데리고 장난하냐? 지금 장난하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자, 근데 이제 멸실회복 등기가 나오네요. 멸실회복 등기는 안 나와. 그래도 개념 정도는 잡아주라고요. 멸실회복 등기는 물리적으로 소멸한 등기회복. 등기부를 회복할 때. 등기부를 회복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 근데 멸실회복 등기는 왜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올까요? 자, 여기 봐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과거의 등기부야. 과거 등기소예요. 자, 불탔어요. 전부 불탔어요. 그렇죠? 전부 불탔습니다. 그럼 안에 등기부 있어 없어? 안에 등기부 비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 불탔어 안 탔어요? 탔어요. 그러면 이때 회복 등기해 주는 게 무슨 등기야? 멸실 회복 등기. 그러면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에 전산 등기부예요. 종이 등기부.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려. 그때 의도가 있는 게 멸실회복 등기야. 지금은 봐봐요. 요 등기소에 불탔어요. 전산 등기부라고 생각해봐요. 불탔어요. 근데 등기부를 복사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 그게 뭔데? 등기부 부본 자료잖아. 그게 보조기억장치잖아. 그럼 보조기억장치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그럼 불탔더라도 가져와서 맡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가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청서 편철부라는 걸 미봉책으로 썼는데 거기 안에 봐봐요. 신청서 편철부가 뭐가 됐다?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편철부는 뭐가 됐다? 폐지가 됐다. 이거는 과거의 등기부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됐다. 이유는 전산화됨으로써. 그래서 그게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자 봐봐요.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이제 봐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 뭐가 있어요?
기입등기. 새롭다. 자,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변경은 일부 후발적,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무선성, 동일성.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멸실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객체가 전부 멸실했을 때 멸실회복 등기. 자,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는 인정, 불인정. 그럼 무슨 등기한다? 말소회복 등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요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공통점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내용에 따른 물량.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와서 이거 선생님, 저는 기입등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쳐버리겠어. 미치겠어. 기입등기는 국가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그게 기입등기라는 거야.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누님이에요, 아가씨예요? 아가씨 어떻게 알았어요? 기네요. 그쵸? 머리가 기네요. 근데 언제 아가씨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법 배우고 등기법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선생님 저 머리가 말소 등기인가 봐요. 농담 잘해서 못했어. 못했죠. 말소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들었던 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내 머리는 기입 등기인가 봐요. 그러잖아. 기입 등기. 농담 잘 못했죠. 기입 등기는 처음 들어서 처음 모르는 거야. 뭐죠? 근데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내 머리는 기입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예요. 이래야지. 그럼 말소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등기된 거 전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거든. 그러면 아가씨가 뭐에 저한테 농담을 이제 한다고 뭐라고 선생님 제 머리는 기입 등기인가요? 그 머리 잘못 쓴 거야. 기입 등기가 아니라 당신 머리는 말소 등기라는 거야. 들었는데 썸부 지워진 거거든.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학문을 배우면서 지금 농담 삼아 쓰고 있는지 뭐예요? 자기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만약에 자기가 수업을 들었는데 써먹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가 됐다는 소리야. 근데 써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를 바꿔요. 이번에는 4번 형식과 방법. 형식과 방법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학대를 해보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갖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갖고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순위번호 1번이다. 1번 무슨 등기? 주등기. 1-1이다. 부기등기. 그러면 1-1이다. 그러면 뭐예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2번이다. 주등기. 자, 2-1이다.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주등기가 되고 다시 1로 가는 게 뭐예요? 형식에 따른 분류가 뭐예요? 이게 부기등기야.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이제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주등기는 그럼 봐봐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가네. 그래서 주등기를 뭐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 2번을 써내요. 그래서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주등기는 뭐예요? 자, 주된 등기가 되네.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을까요? 종된 등기가 있네. 이 종된 등기가 바로 뭐예요?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부기등기는 그러면 요 주등기 부기등기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 요거는 예외가 되는 거야.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그러면 여기 이제 별표 5개.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왔네요. 부기등기가 이제 고비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원칙이 A예요. A를 의미를 알아줘야 돼. A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야.
자,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부기등기는 법령에 근거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주등기고 A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주된 등기가 되고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 정된 등기이거든. 그러면 여기에다 무슨 번호를 붙여서 가죠? 가지 번호를 붙여가네. 그러면 봐봐요.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1번하고 1-1이 싸우면 1번. 그러면 요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1. 그게 이제 기본서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는 뭐에 따른 분류다?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주등기, 원칙, 부기등기는 뭐예요? 예외. 예라는 의미는 법률, 규정.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작년에도 독자적 문제, 재작년에도 독자적 문제. 부기등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네요. 좋으시겠어요. 오후에 뭐예요?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 보니까, 모 교수님 봐서. 자, 5번에 뭐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네. 자, 효력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종국등기. 두 번째 뭐예요? 애비등기가 됩니다. 애비등기. 자,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뭐예요? 장차 애비되는 게 무슨 등기? 애비등기.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요거는 축구에 갖다 대면 뭐예요? 월드컵 본선. 요거는 예선이 되는 거야. 예선. 그러면 예선이 무슨 등기가 있어요? 이게 가등기가 있네. 가등기가 별표가 5개짜리야.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민법하고 등기법 많이 출제될 때는 10점짜리야. 10점짜리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예요? 예비 등기야. 뭐에 따른 분류죠? 효력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통상 뭘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는 거야.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가등기는 준비 태세를 우리가 해줘야 돼. 자, 가등기는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일단은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권적 효력을. 근데 이것만 해도만 자꾸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해. 가등기는 임시적으로 해놓는 거거든. 자, 그럼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만약 요거만 빠지면 종국 등기가 돼버려요. 이걸 꼬리표를 붙여줘야 돼. 읽어봐요.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이렇게 살펴놓고 가등기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지고 순위를 보존할 수 있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를 보존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를 가지고 딴 거 못해.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존이야.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 순위 보존이야. 가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읽어봐요. 등기소로 가. 등기소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이야. 신청. 그래서 가등기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등기소로 가. 두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이야?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촉탁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는 거야. 등기소. 그래서 신청이야. 신청.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두 자로 얹혀봐요. 뭘까요? 권리야 권리.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라고 그랬잖아. 말소등기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뭐예요? 공동신청이야. 멸실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단독신청이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감을. 이 감을 잡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을 가지고 논하는 장사야. 그냥 쭉쭉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각막만 익혀나가면 되는 거야. 활용법으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이? 순위 버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읽어봐요. 기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가지고 안 되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니까 가등기는 자기가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활용법만 알면 되는 겁니다. 가등기 기한 뭐예요? 가처분 처분 제한은 안 돼. 근데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말이 아니거든. 가등기 상해 가처분이거든.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근데 한끗 차이고 봐봐요. 기한, 대안하고 완전 의미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가등기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안 돼. 가등기 자체의 처분 제한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끗 차이가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기한과 대안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활용해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발생이? 장차 발생. 그럼 읽어봐요. 읽어봐요. 시기부, 장차 발생.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네. 자, 종기부 청구권은 소멸이 발생해.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자,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걸 끌어와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된 게 이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정여? 사인정여. 사인정여는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인정여가 뭐예요? 사인정여가 지금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인정여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사인정여의 개념을 잡을 테니까 자, 히어링 테스트.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해주네. 정지조건부, 장차 발생. 그러면 사인정여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사인정여라는 개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사인정여가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본적으로 사인정여의 개념 자체를 못 잡으니까 그래. 그러면 봐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은 딴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뭐 순위 확보해 놔다. 순위 확보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공인중개 남편이 이렇게 정지조건, 남편이 이렇게 조건을 거네. 남편아, 부인,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해봐. 그러면 뭐야? 내가 집 한 채 사주마. 남편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밖에 나가면 남편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집 가등기 좀 걸어줘. 그러면 내가 합격해 올 테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지조건부는 장차 발생 소멸. 장차 발생.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자,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순위를 보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써먹기만 해주면 돼 이제.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최초로 순위를 보전하는데 그러면 하는데 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되게 바보 같아. 이제 외운다고 뭐하러 외워요?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시험장 가서는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다. 애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완전 소화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버려도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꼬리표들이. 그러니까 하도 작년에 놀래서 이제 써준 거야, 이거.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작년에. 가등기는 법원으로 가죠. 놀랐어요. 가등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소 혼자 가면 단독, 둘이 가면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조심해 놔야 되는. 그래서 올해는 요거 하나 더 써줬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가등기 별표가 5개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나왔네요. 개시라는 단어가 나왔네. 개시. 자, 6번 개시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가 게시했어. 당사자가 게시하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신청 등기로 이루어져.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그럼 앞으로 그러면 당사자 뭐예요? 읽어봐요. 신청. 둘이 가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등기소에 직접 가면 방문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당사자 그러면 뭐예요? 신청.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촉탁등기가 있네요.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하면 무슨 등기다? 이때는 촉탁등기야. 촉탁등기. 그러면 요 앞에다 묶어서 요걸 묶어서 요거는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뭘까요? 등기관이 게시하면 요거 때는 직권 등기야. 자, 법원이 게시해주면 뭐예요? 그때는 명령 등기가 돼. 근데 명령 등기가 붙을 때 이게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 빠지면 요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자, 근데 제가 이제 법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게 제가 법원이야. 여기 귀걸이가 있어. 액세서리 이의 신청이 붙어서 그때는 무슨 등기? 명령 등기. 아무것도 안 차있네. 법원은 관공서야. 그때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어봐요. 자, 원칙이 A일까요? A외.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외. 그래서 직권 등기, 요게 별표 3개짜리 골치 덩어리에요,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원칙이야, A야? A외. A의 의미는 또 까먹었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자, 보면 함부로 명령할 수 없잖아. 함부로 직권으로 해줄 수 없죠. 그거는 뭐야? 뭐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법률 규정이 없다면 뭐 해야죠?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요? 그런 의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거죠. 포락지를 툭 치면 지적소관청, 옆으로 툭 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납처분 압류 등기를 한다고 해봐요. 체납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세무서를 툭 치면 관공서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의미들을 우리가 직권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가 부팅을 해야 돼. 당사자 게시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단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어디로 빠져?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로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4페이지 밑에 가니까 맨 밑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별표가 3개짜리야.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자, 가압류는 피보정 권리가 뭐예요? 이거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검전 이해의 권리.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가압류는 피보정 권리가 뭐라고요? 검전. 자, 제가 채권자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 근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돼, 안 찾아요? 찾아야죠.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은 피보정 권리에서 검전 이해 권리가 되는 거야.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법원으로 가요. 이게 법원으로 가, 법원. 자,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렇죠. 자, 법원이라도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가압류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때는 각하사유가 돼. 신청이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합당하다 인정이 되면 등기소로 촉탁을 해줘.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뭐가 붙을 때만 명령 등기야? 이의 신청.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완전 잡아. 그러니까 요 프린터만
완전 소화시켜봐요. 그러면 등기법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 책 안 봐도 8문제 이상은 맞춘다. 이걸 자기 걸로 못 만들으니까 뭐예요? 등기법에 안